의사의 반란 제3장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습관. 현미밥을 먹자. 우리 민족은 예부터 쌀을 주식으로 먹어왔습니다. 이유는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장 잘 생산되는 작물이면서 보관이 용이하고 영양가가 충분한 먹거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를 보면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쌀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재밌는 것은 기운을 뜻하는 한자 기를 보면 쌀을 뜻하는 미자가 들어 있습니다. 예부터 쌀을 통해 기운을 만들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쌀로 기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식과 정제된 당분으로 기운을 만들려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대신 육류 소비량과 당분의 소비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쌀에 있는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쌀의 영양은 쌀의 알맹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과 씨눈에도 있기 때문에 껍질이 있는 현미를 먹어야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주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현미와 백미를 접시에 놓고 물을 부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백미는 불다가 썩지만 현미는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명 있는 음식입니까? 우리 몸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껍질을 벗겨낸 흰쌀을 먹는데, 이처럼 흰쌀을 주식으로 하니 전체적인 영양이 불충분해지고 힘이 없다면서, 이렇게 힘이 없으니 힘을 내야 한다며 고기 반찬과 온갖 반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과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등의 건강 기능식품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힘이 솟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현대의 영양학은 먹거리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하여 이것저것 짝을 맞추어 먹자고 주장하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고 외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수많은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매일 먹는 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찬의 양과 종류를 늘리고 밥의 양은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한 번에 한두 가지 음식이 들어올 때 가장 소화력이 높습니다. 뷔페에 가서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둘러가며 이것저것 식사할 때는 행복한 느낌이 들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며 속이 불편한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소화력이 높아지면 힘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박한 식단으로 우리 몸에 가장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미밥 위주의 식단입니다.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장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그 자체만 완전히 소화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다른 음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주식입니다. 그러므로 현미의 영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꼭 씹어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에게 우리의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밥이죠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주식이 밥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여태 음식은 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주식이 자기 자리를 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몸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양가 있고 좋은 먹거리도 같은 음식만 몇 끼니 먹으라고 하면 지루하고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미와 함께 현미의 소화를 도와주고 현미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2-3가지 만들어 같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은 영양만점 통곡식인 현미가 차지해야 하는 주식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백미를 비롯하여 떡, 밀가루 음식, 고기나 과일, 생채소 한 접시, 고구마, 가공식품 등이 매일매일의 주식 자리를 대신한 식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치유에 있어 첫 출발은 영양적으로 완벽하고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현미를 주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천히 먹자.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현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 껍질은 단단한 식이섬유가 주를 이루므로 백미를 먹듯이 빨리 삼키면 대부분 소화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미로 밥을 바꾸고 나서 더 힘이 없고 군것질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빨리 먹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천천히 식사하는 것은 아주 사치스러운 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맛을 음미하며 배를 채우냐면서 한 끼 때우는 식사인데 빨리 배만 부르면 되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학창시절 학교에서의 급식을 통해, 군대에서의 단체 급식을 통해, 또 사회에 나와서조차 즐겁고 느긋하게 식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어 진료실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빨리 밥 먹다가는 빨리 하늘 날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밥 먹을 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가며 즐겁게 드시면 어느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천천히 식사를 즐기고 음미하는 문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 천천히 밥을 먹으면 뒤떨어진 아이처럼 인식되어 왕따가 되기 쉽고, 다른 아이들은 한순간에 먹어 치우고 잠깐이라도 친구들과 노는데 혼자 앉아서 식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학교 식상에서도 빠른 회전과 정리를 위해서라도 빨리 밥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질병이 생겨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음식을 천천히 먹으라고 하면 대부분 난감해합니다. 나만 그렇게 할 순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같이 어울려 식사해야 하는데 나만 유별나게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은 세계 일반 병원에서는 아이의 소화력이 약하므로 현미밥을 먹이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양 흡수가 안 되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영양가 없는 흰밥에 노폐물을 만드는 고기나 생선, 가공된 반찬을 먹이는 것보다 좋은 밥을 먹이는 것이 아이의 건강에 필수라고 말합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빨리 먹으라 하고 채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밥과 반찬을 섞어서 먹이거나
국에 말아서 빨리 먹게 하면 당연히 소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밥의 맛과 반찬의 맛을 알 수 있도록 꼭꼭 씹어가며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불균형해지기보다 집중력도 높아지고 아이의 성격도 좋아지는 효과도 함께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위장병과 위염도 이런 문화와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제대로 씹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상태로 위장에 도달할 음식들은 위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위장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위장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한국인에게 위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큰 위험은 빨리 먹는 데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했던 상황에서는 빨리 먹고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위암의 발병률을 높였을 것입니다. 건강한 해적에 위해 식사를 현미밥과 채식으로 바꾸면 빨리 먹기 힘듭니다. 백미의 동물성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살살 녹는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식사가 빨라지는 이유가 됩니다. 빨리 먹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현미밥으로 음식을 바꾸고도 좀처럼 천천히 먹지 못합니다. 현미밥 한 수저를 50에서 60번 정도 씹어야 삼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몇 번 씹고 나면 입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습관을 바꾸려면 현미밥을 입안에 넣고 나서 수저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밥과 반찬을 같이 넣고 씹으면 밥맛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반찬과 함께 넘겨버리게 됩니다. 먼저 밥을 꼭꼭 씹어 삼키고 나서 반찬을 먹는 연습을 하면 좀 더 천천히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선 처음 오는 환자분들에게 천천히 씹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 붉은 볶은 곡식을 권합니다. 현미와 몇 가지 곡식을 쪄서 말린 뒤 천천히 볶아서 만든 밥을 식사로 하게 합니다. 그러면 물기 없는 밥을 먹게 되므로 건조된 곡물이 부서지고 침과 함께 충분히 섞여야 넘길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사를 한두 달 정도 하면 점차 습관이 바뀝니다. 물론 처음에는 물기 없고 딱딱한 곡식을 씻기 때문에 저작근이 발달하면서 붓고 아픈 염증 반응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생기는 통증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드러운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발달되지 않았던 근육이 생기는 과정이므로 바람직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턱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저는 박수를 쳐줍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올바른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으니 축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식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현미밥과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시간은 자연히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몸에서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스트레스에 강한 사회 구성원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먹고 또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 한 끼만 걸려도 손이 떨리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계단을 오르다가 휘청거려 넘어지고 길거리에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각합니다. 이런 반응은 뇌가 쓰는 에너지인 혈당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저혈당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매일 몇 끼니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데도 왜 저혈당증에 빠질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저혈당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이 과정은 많이 달라집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으로는 흰쌀밥,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음료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은 우리가 저혈당증이 되어 머리가 맑지 못하고 기운이 빠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특히 더 당기는 음식입니다. 흰밥으로 점심을 빠르게 해치우고 식당 입구에 놓여있는 믹스커피나 사탕을 물고 나와도 오후 3, 4시경이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다시 피로감이 극에 달하는데 그럴 때 달콤한 간식이나 믹스커피 한 잔으로 몸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이런 분들은
달콤한 음식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탄수화물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 과로하게 되어 당뇨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췌장암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은 혈당만을 에너지로 쓰는 뇌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뇌 기능이 좋아지면서 건망증이나 조기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 섭취가 이렇게 질 낮은 단맛에서 우리의 입맛을 바꾸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래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천일염은 생산 과정과 형태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만들어 싸고 깨끗한 소금이라는 이미지로 기계염, 즉 정제염이 보급됐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식품가공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염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제염 섭취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의학적으로 소금 섭취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염전을 갖고 있어 좋은 소금을 섭취해 왔음에도 아쉽게도 현대에 오면서 소금을 적대시하게 된 것이죠. 소금을 멀리하면서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에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람들은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질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 환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단맛에 익숙해지면서 저혈당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혈당증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신문, 사회면에 자주 나오는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설탕이 보편화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식탁에서 반찬이 맛있다는 표현은 간이 맛내였습니다. 간이 맞다는 것은 음식의 짭짤한 정도이고 이것이 맛의 기준이었습니다. 반찬에서 단맛이 느껴지는 특별한 것으로 곡물을 졸여 은근한 단맛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당장에 먹고 살 것이 풍부하지 않던 시절에는 그마저도 소수의 이야기고 감이나 대추 등 말린 과일을 이용하는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소금과 소금으로 만든 장으로 음식의 맛을 내기보다 설탕, 꿀, 대체 감미료 등이 들어가야 요리로 쳐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전통 요리를 재현하는 요리 프로나 사찰음식, 공중, 요리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요리 프로에서 설탕 2스푼, 매실원액 1스푼을 외치는 현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단 것은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병원을 찾은 어머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실험해보라고 권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천일염이나 죽염을 식탁에 놔두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맛있게 소금을 먹는데 그러고 나면 과자나 초콜릿, 사탕을 손에 쥐어줘도 잘 안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맛이 이미 굳어진 어른들은 소금을 먹어보라고 주면 대부분 맛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와, 짜다 하면서 뱉어내기 일쑤입니다. 소금을 멀리해온 결과가 좋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가공된 음식이나 달고 새콤한 맛들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집안의 소금을 바꾸고 자연 소금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십시오. 현미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게 될 것입니다. 밥이 맛있어야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어 식사 후 두어 시간 뒤에 생겼던 헛헛함이 사라지면서 힘있는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침밥을 먹자. 어릴 적에 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놓고 어머니께서 한 동네에 사는 친척분에게 가서 아침 식사 같이 하게 모셔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의 생일상은 거의 저녁 식사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아침 식사가 생일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부터 우리 민족은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듯이 했습니다. 노년사회인 터라 아침을 먹고 나가야만 힘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생리를 보더라도 아침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위로 올라가 혈압을 높이고 혈액을 머리로 보내면서 뇌 활동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우리 몸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아침 식사를 통해 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아침보다 저녁을 좀 더 풍성하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아침 시간보다는 여유로운 저녁 시간에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편해서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나면 금방 졸음이 오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이유로 저녁 식사에 공을 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많이 먹고 잠이 들면 우리 몸의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보이고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을 느끼고 밥맛이 없어 아침을 거르게 됩니다. 출근해서는 달콤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점심때가 되어 배고프니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며 사먹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 패턴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뜨면 활동한 준비를 하지만 해가 지면 쉬면서 다음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식사가 우리 몸이 회복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면 저녁 식사를 굶어 보십시오. 다음날 아침이 상쾌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데 이때 먹는 아침 식사는 꿀맛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이 깨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리듬을 찾아줍니다. 특히 질병을 치유해야 할 환자라면 꼭 아침을 챙겨 먹고 저녁 식사를 거르는 하루 늦기 식사를 권합니다. 저녁을 안 먹고 자려면 처음에는 배고픔을 느끼겠지만 아침 점심 식사에서 현미밥과 소금으로 충분한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다면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야 우리 몸은 전날의 피로를 회복하고 다시 힘찬 하루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어떤 질병도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또는 궤양성 대장염 같은 위장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을 때 빠른 회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저녁 시간에는 우리 몸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녁 시간은 우리가 쉬어야 할 시간이어야 합니다.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고 나서 따라하게 했을 때 처음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잠을 너무 잘 자서 그런지 아침이 상쾌하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하루 이식입니다. 물론 삼시세끼 식사를 하면서도 별 문제가 없다면 일부러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몸에 문제가 생기고 불편한 증상이 생겼다면 한번 바꾸어 보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하루 일식에 대한
책도 나와서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어떤 식사법이든 자신의 몸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과도한 식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아침을 충분히 드시고 저녁은 금식하는 방법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늦은 시간의 야식입니다. 우리 몸을 가장 혹사시키는 것 중 하나가 늦은 저녁에 과한 식사와 그도 모자라 먹는 야식입니다. 항상 약간의 모자람이 넘치는 것보다 나은 게 우리 몸입니다. 처음 시도할 때 저녁 금식이 어렵고 배가 많이 고플 때에는 소금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입에 소금을 물고 있으면 잠시 후 배고픔이 사라지면서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적응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또 이런 식사 패턴을 익숙하게 하려면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점심을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식당 음식에는 현미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겐 점심 도시락으로 현미밥만이라도 싸가지고 다니도록 조언합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도 바꾸는 노력을 하는 환자들은 확실히 변화가 빨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가 만든 병임에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돈을 주고 뭔가 사 먹거나 유명한 의사를 만나 해결하려 하면 질병은 우리 몸을 더욱 괴롭히는 형태로 발전하여 심한 경우 생명을 잃게 됩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물을 일부러 먹지 말자. 언제부턴가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배설되거나 증불되는 수분의 양이 약 2리터이므로 이 정도의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물을 먹다 보면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첫째는 소화 기능이 약합니다.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의 희석 현상으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는 잘 넘어가고 금방 배가 부르지만 제대로 씹지 못했기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금방 배가 고파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물을 멀리 해야 합니다. 둘째로 물을 자주 마시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 색깔이 밝아야 한다면서 물을 많이 마시기도 하는데 소변은 노란 것이 정상입니다. 소변에서 그냥 물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만 빠져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에서도 사구체를 통과했던 물과 노폐물이 소변이 될 때 물은 다시 체내로 흡수되어야 정상입니다. 게다가 물을 많이 마셔서 낮 시간뿐 아니라 밤에도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야간요가 생기는 것인데요. 밤에 자다가 서너 번 아니 그 이상을 소변 보기 위해 깬다면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절대로 자다가 소변 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시는 물을 줄여야 합니다. 또 물이 많은 음식, 즉 생채소나 생과일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금 섭취를 늘려주면 우리 몸이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거꾸로 소금을 못 먹게 하고 물만 잔뜩 먹으라고 하니 자다가 소변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기사에서는 고혈압, 당뇨병보다 많은 것이 야간요로 나왔던 것도 기억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에 소변 보는 분들은 당장 물을 줄이고 소금 섭취를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자다 깨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상쾌한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예를 들어 냄비에 물을 끓일 때도 양동이에 물을 끓이려면 많은 열이 필요하겠지만 작은 냄비라면 약간의 열로도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불필요한 물이 많으면 체온을 올리기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물을 배출하기 위해
땀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설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밤에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몸이 차갑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물부터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따뜻해지는 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세포가 바깥에 물이 잔뜩 있어도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에너지화되지 못합니다. 즉 세포 속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고 물을 많이 마시지만 실제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셨는데 갈증이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소금을 약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는데 바로 이 소금이 세포 속으로 물을 넣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심하게 해도 갈증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평상시 세포 속에 수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사 때 섭취하는 수분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고 하루 종일 물 한 잔 마시지 않아도 살아가게 됩니다.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을 많이 마시면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섯째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갈증이 심해집니다. 당뇨병 환자를 예로 들면 당뇨의 특징인 다갈, 다음 당뇨가 생기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주로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 갈증이 생겨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달아지다 보니 당뇨병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입니다. 새콤달콤한 음식이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대사질환이라 불리는 병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전통 요리인 궁중요리책의 레시피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달게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설탕이 나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설탕 대용품인 올리고당이나 스크랄로스 등이 시판되고 있는데 이 또한 음식에 넣어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제품을 권하는 업체들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음식에서 단맛을 내는 데에는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수박이 잘 안 익어 맛이 없을 때 소금을 뿌리면 좀 더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납니다. 토마토에도 소금을 찍어 먹으면 훨씬 달아지고 감자도 소금과 같이 먹으면 더욱 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먹으면 식자재 그 자체의 맛을 느끼게 되어 음식을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입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을 마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몸에서 노폐물은 지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기름이 물에 녹지 않는 것처럼 물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우리 몸의 노폐물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한 몸에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이 적게 생기는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통해 세포가 건강해지면 갈증도 없어지어 물을 마시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8,